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화제약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대화제약 관련된 영상들 꾸준히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급등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로 해서 하루에 한 종목 정도 관심 종목으로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종목명이 가려져 있는데, 그거는 저희 채널 이제 무료 공부방 들어오시면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이제 신규 종목을 한 종목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수익 나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손실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색식에 포착됐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부 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 최근에는 이제 뭐 대성파인텍, 블루엠텍, 포스코엠텍, 자이글 이런 이제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파동을 좀 보여줬었는데, 저희가 이제 관심 종목들을 공부방에 올려드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 7월 14일이죠. 보시면 이제 7월 14일인데 이제 검색식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그리고 어디에서 관련 수혜주인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양식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7월 14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1099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쉬고 3일째 1333원까지 주가가 강하게 상승 파동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기준가 대비 21%의 상승 파동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이 3단계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이 3단계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만 저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게 강력한 어떤 이제 매수 포인트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올려드렸던 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지난 7월 18일에 올려드렸죠. 7월 18일에 포스코 엠텍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바로 이날입니다.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이 됐을 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쉬고 이틀, 3일, 4일, 5일째 이렇게 연속된 파동을 좀 보여줬죠. 그러면서 한 26% 정도의 상승 파동을 나타냈던 그런 이제 모습인데, 보시면 7월 18일 나와 있고 이날이 7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13,100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이후에 연속된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이글이라는 종목을 역시나 똑같은 관점으로 올려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8월 5일에 올려드렸었던 자이글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5,350원에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해서 올려드렸어요. 바로 이날입니다. 8월 5일 5,350원, 거의 종가 부근에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이제 13% 정도의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던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종목은 다 이 3단계 매수 신호가 뜨는 종목 내에서만 관심 종목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이제 종목들도 이 3단계 매수 신호가 포착된 종목이니까 향후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천천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종목은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단기 종목들 위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래 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보시면 구독자 여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투자 스타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받고 싶은 어떤 혜택 있으시면 역시나 체크해 주시면 되고, 보유하신 종목 중에 종목 진단이나 이런 것들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종목명하고 평균 단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신 받으실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땡땡땡 번호로 남겨 주신 다음에 아래 동의함 체크하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대화제약의 이제 거래량이 49,600주 정도 거래가 발생이 됐고요. 정규 시장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체 거래소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한 7만 5천 주 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거래 없는 가운데 이슈가 한번 나오면 상승 나오고 쉬어가고 상승 나오고 쉬어가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큰 호흡에서 보면 지난 3월 달에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현재는 위로는 16,000원대, 아래로는 13,000원대 사이에서의 거대한 그런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어제 대화제약이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2분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10% 가까이 좀 감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 영업이익은 2억 8,5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에는 거의 1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번에는 2억 8,500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급감한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자 비용, 금융 원가나 이런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10억 넘게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당기 순이익은 5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는 현재 8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실적이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나 이런 것들이 크게 뭐 악재나 이런 걸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가격 하락으로 크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 그나마 이번 실적에서 이제 좀 가시적으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사실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좀 발생이 되면서 17억 원의 매출을 발생이 됐습니다. 아마 뭐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뭐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올해부터 판매가 된 이제 리포락셀에 관련된 매출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물론 전체 매출에 비교해서 봤을 때 뭐 17억 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큰 거는 아니지만 유의미한 어떤 리포락셀에 관련된 매출이 중국 시장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보험의 어떤 등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게 된다면 내년 올 하반기 또는 뭐 내년부터는 좀 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번 이제 실적 발표에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부진했지만 이 중국 쪽에서 매출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마 요 부분들이 리포락셀에 관련된 매출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대화제약은 좀 이슈가 발생이 돼야지만 결국에 좀 주가가 움직이고 이슈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철저히 시장에서 좀 소외받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큰 상승 이런 이제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리포락셀에 관련된 어떤 이슈에 기반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만들어졌고요. 그 외에 이제 쉬어가는 이런 흐름들은 대부분 리포락셀에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나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을 때 전체적으로 좀 증시가 좋고 나쁘고에 상관없이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이제 7월 달에 한번 이제 주가가 좀 급등했을 때 리포락셀에게 중국의 어떤 보험 등재 여부, 그 로드맵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고 또 내려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 리포락셀에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돼야지만 주가가 또 움직일 텐데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까지 좀 진행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식약 당국하고 리포락셀의 보험 등재 1차 협의나 이런 것들 절차가 마무리가 됐고 아마 이제 약가 신청서나 이런 것들까지 제출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심사하는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는 한 10월 정도에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10월 달에 나오면 내년 1월부터 뭐 급여가 가능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급여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50억에서 70억 원 가량의 매출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반기에 한 17억, 18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 좀 더 판매나 이런 것들이 확대된다면 분명히 50억, 70억까지도 좀 가능한 수치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보험에 등재됐다는 어떤 소식이 한번 나온다면 거기서 또 주가는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 이제 올 연말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화제약 일정 관련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리포락셀액 유방암 한국의 어떤 식약처에 지금 품목허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올 예정인데 이 부분의 어떤 승인 여부에 따라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또 상승하게 되는 좀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10월 달에는 이제 중국의 보험 등재 여부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또 주가가 반응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반기에 주목해야 되는 어떤 학회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는 유럽 종양학회가 이제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10월 달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이제 2025년 5월 26일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여기서 리포락셀액 유방암 임상 3상 결과에 따른 초록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리포락셀에게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고 그 부분들이 또 주가의 어떤 대화제약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었는데 이 유럽 종양학회도 좀 참여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이제 회사 측에서 이 리포락셀액 유방암 이 식약처 품목 허가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해놨는데 향후에 이제 중국 쪽하고 유럽 쪽에 유방암 적응증 품목 허가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 이 유럽 종양학회에도 좀 참여를 해서 리포락셀액에 대한 어떤 이제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발표를 하는 그런 수순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도 초록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일전에는 중국 임상종양학회 가이드라인에 이 리포락셀액이 2차 위암치료 권장약물로 등재도 됐었고 그렇다면 이제 유럽 종양학회 하반기에 있는 이 부분에도 또 참여나 이런 것들 할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서 또 초록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초록 발표, 논문을 좀 요약해서 발표하는 초록 선정이나 이런 것들로 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또 하반기에 주가를 한 번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정들 이런 부분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유방암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 이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박스권 안에 갇혀서 힘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 대화제약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가 훼손되는 건 아니죠.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단순히 그날그날의 어떤 수급이나 이슈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올 하반기에 대화제약이 갖고 있는 어떤 일정 기대해 볼 만한 이슈들이 되겠고 그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 또 떨어졌던 주가는 회복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좀 박스권의 흐름인데 단기적으로 봐도 현재 5일선 아래에서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이제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이제 13,000원대나 이런 자리가 이전에도 강한 어떤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개월간 지금 이렇게 좀 박스권을 그려오고 있거든요. 요 13,000원대 부분에서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나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들어오는 대기 매수세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3,000원대 내려오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고 반대로 또 올라오면 한 16,000원대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 안에서는 어떤 이런 박스권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도 좀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어떤 계기는 결국에는 이제 리포락셀에게 유방암 치료제
승인 여부, 이 부분들이 결정적인 어떤 트리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큰 흐름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거래량이거든요. 대화제약이 이제 상장한 이래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2025년 3월에 발생이 됐습니다. 보통의 이제 바닥권에서 발생된 거래량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죠. 반대로 이제 고점에서 발생된 거래량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거래량을 통해서 이번 올해 이제 상승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이평선들도 전부 정배열로 현재 돌려놓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보면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이평선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은 상방을 이렇게 조금씩 지향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이런 어떤 흐름 방향성에 맞춰서 또 기대해 볼 만한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도 올 연말, 올 하반기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좀 이 답답한 흐름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수급에서는 이제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 외국인들 매도, 기관들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 7,000주 정도 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네요. 대화제약의 공매도도 지난 이제 8월 7일에 한 3만 주 정도, 3만 주 정도 형성된 이후로는 주가의 어떤 하락폭이 좀 더 가파르게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뭐 이후에 이제 공매도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급증하지는 않았는데, 결국에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또 주식으로 사서 갚아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 공매도 쳤던 걸 다시 주식으로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쇼커버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 뭐 한 13,000원대 부분에서는 좀 같이 좀 어떤 대기 매수세와 함께 쇼커버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중간에 돌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좀 더 밀려서 13,000원대까지 온다면 이제 16,000원대까지는 또 열려 있으니까 기대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주가가 내려온다 그러면 이 13,000원대 부분에서는 지지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대화제약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 이슈도 최근에 없고 좀 답답한 주가의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음봉이 5일 연속 출현이 되면서 하락세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모습인데, 전혀 이 흐름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이슈가 발생이 되면 이런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을 20% 넘는 급등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에너지, 힘은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또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올라갈 때 회복이 쉽습니다. 거래 없는 어떠한 하락의 큰 의미나 이런 것들, 하루하루의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떨어지고 나면 5일선 회복하고 또 반등 나오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 시점을 한번 차분히 또 기다려 보셨다가 아래에 내려오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고, 만약에 이 16,000원대 이런 자리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지금 구간에서 뭐 매도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아래에서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춰가는 그런 이제 전략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도를 할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또 매수를 할 자리도 아니고,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면서 어디서 하락이 좀 멈추는지를 좀 보시면서 또 반등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차분히 좀 기다려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대화제약 관련된 어떠한 내용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급등주 검색식에 포착되는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있는 저희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아래에 쭉 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좀 체크하시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이시면 구독자, 아니면 아닌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선호하시는 어떤 투자 스타일, 뭐 단기면 단기, 장기면 장기,
그리고 혜택 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물려서 고민되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종목명하고 그다음에 평균 단가 이렇게 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신 받으실 핸드폰 번호 010-1234-5678 이런 식으로 남겨주신 다음에 동의함 제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보면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